안녕하세요. 저는 입학알림단 국기 사회학과 박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알림단 9기 경영학과 김주연입니다. 네, 교수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연구 분야를 주로 하시는지 교수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또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소개를 원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학에는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노동, 자본, 문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범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있고, 이 얘기는 이번 사회학의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제 주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양 사회와 사상, 그 다음에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제 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개론을 듣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사람들은 한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오니까 다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단순한 의문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한국 사람을 또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양을 일단 택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싸우기도 하지만 배려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밖으로 나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분명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거기 하나 또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이기적인 존재만으로는 사회가 지금까지 생존해올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방을 어쨌든 배려하거나 희생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짰지만 거기서 생활도 하고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하고 생각이 뭐가 다를까? 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딱 또 해가 날씨가 정말 좋은데 저희가 앉은 뒤쪽에 보이는 데가 예원정이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사회대 잔디라고 불리는 부산대 랜드마크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수님도 예원정과 얽힌 일화나 뭐 재미있는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상상하는 외국 대학의 그 잔디밭. 그 규모는 작지만, 그 낭만은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워서 책 보는 친구, 자는 친구, 정말 술래잡기 하는 친구들,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전부 잔디밭이었다라는 게. 그러다가 중간에, 저기 보면 중앙에 잔디 있는 곳에 분수대가 생겼고요. 정말 분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여름에, 특히 여름에 덥잖아요. 그죠? 네, 덥습니다. 대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더울 때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많이 놀다가 몇몇 교수님은 문 열고 수업하는데 방해된다고 그거 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참 괜찮은 대학 아니면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은 엄마가 뭘 하니까. 대학생은 안 몰했어야 되는데. 저도 분수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더우면 바로 들어갔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사회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회학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학부생들이 들어오면 당돌하게 사회학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사회학은 철저하게 관계와 변화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공이 공동체라고 얘기했었지만 혼자 있으면 할 일보다는 여럿이 하면 쉽게 풀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물론 요즘 출산율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또 고민이긴 하지만 친구들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그 공적인 관계에서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재밌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사실 고민을 잘 안 해요. 사회학은 그게 주된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왜 이 사람을 싫어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계속 가고 왜 사회 속에서 왕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뭐냐면,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현민 친구도, 우리 진행자도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처음에는 휴대폰이 없었죠? 그죠? 집에 전화기만 하다가, 여러분, 삐삐. 그 다음에 사라진 CT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사회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정해야죠. 이게 사회가 변화오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사회에 대한 분석이 달라져야 되죠. 그게 이제 사회개혁해야 될 거고, 고등학생, 여러분들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생들이 대학 들어오면 사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누구도 안 챙겨줘요. 대신에 챙겨줄 친구와 교수님이 생기죠. 근데 고등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와 변화라는 게 대학 들어와도 바뀌거든요. 이런 거를 연구해보고 해도 재밌지 않을까요?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가족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남녀 갈등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요즘에 심각한 사회 갈등인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학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파편화입니다. 파편화. 이 파편화의 개념이 올해 사회학회의 전체 1년 동안 학회의 주제입니다. 파편화된다. 그거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현상 때문에 전 세계를 2, 3년 동안 뒤흔들었잖아요. 그래서 MZ세대도 있고, 실제로 보면 아주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교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몇몇 친구들도 아마, 줌 수업을 주로 하고, 이런 사회에서 정상적인 표현은 제가 좀 자제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편화에 대한 관심이 이번 해에 2023년 사회학회의 주된 주제입니다. 파편화를 강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통합을 해야 될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원래 다양하거든요. 지금 이런 파편화돼 있고, 이 파편화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코로나에 영향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분석 결과를 내봐야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 파편화라는 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통합에 대한 의무감이 생기거든요. 왜 사람을 어떻게 다 통합시키겠습니까? 사람은 다양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합되고 싸우지 않으면 이게 전체주의잖아요. 이것만 끔찍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을 통합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이 파편화라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학회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왜 통합해야 되냐? 왜 갈등이 반드시 없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공동체도 가족도 내가 싫으면 떠났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꼭 강요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주제는 괜찮죠, 파편화가. 그래서 그 점이 올해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사회학이나 우리 사회과학의 주제는 이제 AI를 통한 새로운 환경 변화,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가까운 거는 정치학에서도 하지만 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난민들 문제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계, 역사는 역사에서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이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밀생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정치 지형의 변화, 뭐, 이건 정확한 사회에서 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거든요. 뭐, 일탈이나 가족은 아주 영원한 스테디 주제입니다.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들을 보고 변화에 따라서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사회 문제를 오늘 교수님 덕분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편? 오늘 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전 또 하나의 그 과제가 생기지 않았나. 역시 사회학과생. 네. 그러면은 마지막 퀴즈를 해도 될까요? 되게 이거 긴장되네요. 제가 테스트를 별로 받아본 적이 가물가물한데 테스트를 받아야 되네요. 이제 교수님께서 시험을 내셨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아이고. 한번 교수님께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내가 문제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혹시 국어 잘하십니까?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남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남편을 또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초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시읍, 비읍, 니은. 갑자기 욕이 생각나는데요? 욕을 할 수 있을 거고. 욕하면 안 될 것 같고, 욕은 아닐 것 같고, 그걸 낼 일이 없을 거고. 조금 달콤하게도 쓰이는 맞죠. 좋은 말로 들리거든요. 네네네. 달콤하게 들리는 말. 왜 욕밖에 생각 안 나지? 시읒, 비읍, 니은. 네, 시읍, 비읍, 니은입니다. 주로 신혼 때 많이 쓰지 않나. 맞아요. 옛날에 많이 썼던 걸로 들었습니다. 너는 연애를 7년하고 결혼했는데 모르겠는데요, 무슨. 그 옛날이란 게, 약간 조선쯤까지 많이 갔을 때. 소방님. 네, 맞습니다. 와, 이거는 뭐 억지로 강요해서 맞췄네. 너 이거 자꾸 욕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야말로 영광이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좋고, 또 미래 신입생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항상 뭐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모든 친구들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성공보다는 열심히 살고 다양한 호기심과 열려있는 자세로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못 해봐서요.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민아, 나름대로 했지?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